자, 여기 잘 보시면 그 이제 대기압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구에서 그러니까 요런 실험 장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텍스트를 읽으면 이런 실험 장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읽고 이런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을 준비하고 거기에 사염화탄소 이제 보시면 상태가 뭐예요? 액체죠. CCl4니까 우리말로 사염화탄소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우리 보통의 온도 조건에서는 그 뭐냐면 액체 상태로 잘 존재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한 7, 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끓는 점 7, 80도 정도 되는 놈인데 25도씨에서는 액체로 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액체로 잘 존재하는 유기물인데 걔를 100g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피스톤 같은 이런 그릇에 딱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지금 압력이 얼마고요? 대기압이 1기압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놈의 온도를 349.9켈빈으로 유지를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온도가 무슨 온도냐라고 봤더니 예. 또 잤죠. 아니 멍 때린 거였어. 아 선생님 그때 이 장기 안에 멍 때린 건데 잘멍 때리는 거 자신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멍 때렸어요. 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349.9켈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시면 이 온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상 끓는 점을 뭐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TB 백설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온도가 TB 백설표. 그래서 도시로 바꾸면 이거 273 빼면 되니까 대략 뭐 70에서 80도 뭐 요 사이 온도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뜨끈한 온도인 거죠. 되게 7, 80도면 손 너무 뒤어요. 그렇죠? 되게 뜨거운 온도죠. 그래서 요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저 말의 뜻이 뭐냐? 정상 끓는 점이 뭐예요?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1기압에서 1끓는 점.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증기압이 1atm 일 때의 온도, 이걸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때 내부에 증기가 만들어지죠. 이 증기의 부분압이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이 증기의 부분압, 요게 1atm이 되는, 그러니까 요 증기의 부분압이 1atm이 되는 요 상태. 그래서 그때를 증기압이 1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증기압이 1기압인 건 1기압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잘 봐봐. 그럼 이 피스톤에는 알짜임이 생기겠어요? 알짜임이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알짜임이 안 생기겠죠? 네. 알짜임이 안 생기는데 피스톤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알짜임 없이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다. 피스톤은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피스톤의 등속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등속으로 움직인다 라는 게 조금 모순인 거 알겠어요? 자, 잘 봐요. 내 외부 압력이 같아서 알짜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등속이다. 요까지는 이해했죠? 네. 근데 등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했다. 약간 모순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모순이에요? 부피가 커지면서 내부 압력이
그건 아니고요. 뭐가 모순이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은 무조건 뭐예요? 가속이죠. 그 다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가도 현재 이게 마지막 상태니까 등속으로 이고 있다라도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쓰는 순간은 또 뭐예요? 가속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외부 압력이 단순히 같다라는 건 이게 그냥 그래서 알짜임이 걸리지 않아서 등속이다. 이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등속은 등속인데 재밌는 건 이 피스톤이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주 천천히. 바로 여기서 얘가 액체가 기화가 되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에요. 부피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냐면 천천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은 그 가속도가 커요? 가속도가 작아요?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지는 애들은 가속도가 작죠? 그러면 아예 극단적으로 시간을 무한정 길게 유지를 하면 가속도가 뭐에 수렴할 수 있어요? 0에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스톤 하나 빼서 액체를 기화시키는 건 안에 굉장히 많은 물리적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텍스트만 읽으면 이런 의미를 하나도 파악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텍스트는 이걸 가정하고 내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의 일반화학 책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걸 얘기해주는 교수는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해주는 교수도 없어요. 진짜예요. 나는 부산과학고도 나왔고 서울대도 나왔지만 내가 이 얘기를 교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책 보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서울대를 가도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함정? 내가 왜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수업 시간에서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12주니까 바로 여기서 함정은 내가 모든 수업 시간에 잔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수업에서 자요. 그래서 저 민결이 저런 애가 막 자고 있으면 막 이해가 사실은 돼요. 근데 깨우는 이유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문 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를 못해.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내가 자는 동안에 교수님이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공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배운 게 1도 없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뭐 자만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너무너무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막 혼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자면 나중에 되게 힘들 텐데. 왜냐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잤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험 쳐야 되잖아.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혼자 다 해야 되겠지. 그럼 그게 편해 불편해? 엄청 힘들지. 그래서 나는 공부를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나 혼자 다 해서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쳐자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건지를 알아서 여러분들 자고 있으면 내가 살짝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절대 안 자요. 나도 남의 수업을 좀 듣고 싶어.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하여튼 그래. 하여튼 알겠죠? 그렇죠? 우성이는 안 자니까 우성이는 나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를 거야. 우성이는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우성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랑 그렇죠. 저건 아니에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피스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아주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알짜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바로 계속 가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살짝 공급해주면 위로 올라가고 열을 살짝 빼주면 아래로 내려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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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실험 결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정상 끓는 점의 뜻이 뭐라고요? 증기압이 일기압일 때 온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러한 증기압이 정의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증기압은 언제 정의되느냐? 첫 번째 1.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떤 단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닫힌 용기. 자, 지금 이런 도구가 그 피스톤이죠. 자, 이 피스톤 당연히 딱 봤을 때 열린 그릇이겠어요? 닫힌 그릇이겠어요? 닫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딱 뚫어버렸다. 이 순간 여기서 하려고 하는 모든 얘기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닫힌 그릇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두 상태가 공존해야 돼요. 두 상태가 공존해야 돼요. 두 상태가 공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기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액체만 있죠. 이때 역시 증기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체의 부분압이 되는 거죠. 그 기체의 부분압이 외부 압력이랑 평형을 이룬 거예요. 여기서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이런 상태가 나타나야 돼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존함에도 누르고 있는데 등속 운동을 한다면 이 내부 압력은 일기압일 거고 내부 기체의 부분압이 일기압일 테니까 그걸 증기압이라고 정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평형 상태에 돌입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평형의 정의가 뭘까요?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의 정의가 뭐예요? 상평형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서 이게 되는 거랑 이거랑 같다. 상평형의 정의는 이겁니다.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요걸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상경계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네. 어디를 보고 상경계라고 하는 걸까요? 요거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경계, 여기 액체, 여기 기체를 구분하는 요 경계를 요걸 상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왔다 갔다 가역평형이고 움직여봐야 시간이 무한시간 걸린다고 했죠. 무한시간 걸리니까 사람이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딱히 변하겠어요? 계속 유지돼 있겠어요? 계속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평형 상태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보일링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끓는 점에서 끓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끓는 점인데도 끓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여기 이제 내가 말을 뭐라고 썼냐면 보통의 보일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통의 보일링 현상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보글보글 하는 거야, 보글보글. 왜 그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물 넣고 불 해서 여기 100도씨 언저리가 되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이런 걸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화탄소가 아니고요. 물 넣고 100도씨 하면 고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물 넣고 100도씨를 유지해도 끓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기압이랑 대기압이랑 더하면 왜 그럴까요? 그건 자, 물 100도씨 부글부글 합니다. 네. 물 100도씨 고요합니다. 저 때는 대기압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물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머탄소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잖아요. 사이머탄소는 7, 80도씨인데 물이라고 하면 100도씨잖아. 그럼 물 넣고 하면 물이고 100도씨로 유지하면 부글부글 안 한다니까요. 고요하다니까요. 근데 라면 먹으려고 물에다가 100도씨 하면 부글부글 한다니까요. 무슨 차이냐고요. 열린 게 닫힌 거. 정답.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이죠. 근데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모든 그릇은 사실 무슨 그릇이에요? 열린 거. 열린 그릇이죠. 즉 우리는 물을 열린 그릇에만 넣고 가열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씨에 도달하면 부글부글하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는 닫힌 그릇 볼 일 있어요? 볼 일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볼 일이 없지. 그릇이 닫혀 있으면 그릇의 역할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닫힌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물리학적인 특별한 실험 조건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을 보통은 우리가 관찰을 못 한다고요. 근데 관찰을 못 한다고 없는 현상이 아니고 이런 조건마다 이런 현상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닫힌 용기이기 때문에 정상 끓는 점으로 유지를 해도 여기서 부글부글 한다 안 한다? 부글부글 안 하고 얘 증기압이 1기압으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마디만 더 쓰면 그래서 상식적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쓰면 3. 정상 끓는 점의 뜻이 뭐라고요? 정상 끓는 점의 뜻이 증기압이 1기압일 때 온도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끓는 점의 정의는 뭐겠어요? 그 현상이 나타날 때 그냥 끓는 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끓는 점은 노멀 보일링 포인트인데 그냥 보일링 포인트의 뜻은 뭐겠어요? 내부 압력과 내부 압력. 바로 주어진 증기압에서의 온도를 그냥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낮추면 증기압이 올라가겠어요? 증기압이 감소하겠어요? 증기압이 작아지겠죠? 그냥 그 증기압이 정의되는 그 순간에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증기압을 규정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부글부글 하는 게 끓는 점이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는 끓는 점을 어떻게 규정한다? 현재 증기압에서의 온도를 끓는 점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필 증기압이 몇 기압이 되면? 하필 증기압이 1기압이 되면 그냥 관습적으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떤 조건?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무슨 조건? 닫힌 그릇. 그 다음? 공존. 그 다음? 상평형. 이 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때 여기가 처음 상태였을 거고요. 여기가 최종 상태였겠죠? 그 둘의 차이에서의 열량 변화가 이랬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여기를 최종 상태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값을 딱 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지. 그리고 Q는 무슨 물리량이야? Q는 무슨 물리량이야? 열이지 열. 열이 양수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한자말로 뭐라 그래? 흡열. 흡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열량 변화가 양수다. 열을 흡수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간단히 생각해서 이거야. 이건 액체지. 액체인데 온팡 뭐로 바뀌었어? 기체로 바뀌었잖아. 그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보시다시피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흡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요 열량 변화가 19.5kJ만큼 흡열이 됐나 보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뭘 해볼 거냐?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력학체의 1법칙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해볼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해줄게요. 준다.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과정의 엔탈피 표현, 엔탈피 계산. 엔탈피 계산. 자,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델타 H BAP 노트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계산해서 이렇게 써요. 그럼 이 경우 이것의 이제 의미가 뭔지를 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자, 얘는 결국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면 Q P over 짜잔. 자, 요렇게 이제 규정해서 풀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것에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거겠죠? 제가 하나하나의 의미. 자, 우선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 여기 BAP 이게 뭐 줄임말이겠어요? 베이퍼레이션. BAP 이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바로 증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 vaporization. 알겠죠? 그래서 증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BAP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증발, 엔탈피, 변화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요 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네요. 보이세요? 자, 제 발음은 뭐죠? 노트. 발음은 노트입니다. 노트라고 읽는데 뜻은 표준상. 표준을 뜻하는 말이죠. 표준이란 의미로 써주는 기호고요. 숫자 0도 아니고요. 알파벳 O도 아닙니다. 표기는 뭐냐면 정확한 원입니다. 정확한 원. 아시겠죠? 숫자 0도 아니고요. 알파벳도 아니고 정확한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읽을 때 노트라고 읽으시면 되고, 의미는 표준인데 1. 지금의 표준 상태의 의미. 자, 지금 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순 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 이걸 표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표준 상태로 정의합니다. 표준 상태는 다르게도 정의를 하는데 이 경우는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 그 자체를 또 하나의 표준 상태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CCR4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당연히 순물질이잖아요. 다 순물질이잖아요. 그럼 순물질 맞고, 그 다음 여기에 정상이란 말의 뜻이 뭐였어요? 정상이란 말의 뜻. 그렇지. 증기압이 얼마? 1 atm. 그러면 지금 하필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지금 하필 온도가 뭐예요? 정상 끓는 점이잖아요. 네. 말 자체가 정상 끓는 점이니까 당연히 그때 증기압도 1기압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모든 변화가 정상 상태 변화에서 벌어진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물질 (1몰) 알겠죠?
그 순물질이 1몰로 규정되어 있을 때를 그 정상 상태 변화에서의 표준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또한 등압 과정이겠죠? 맞나요? 자연스럽게 다 등압이 되고 있죠. 그렇죠? 등압 되고 있죠. 그러니 이때 뭐 열량 변화가 바로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열량 변화가 19.5kJ잖아요. 그럼 19.5kJ를 해당 물질량, 지금 해당 물질량 얘를 뭐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100g을 1몰 기준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주면 이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이러하다. 자, 썼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찌됐건 여기서 이걸 처음이라 하고 요걸 최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열량 변화가 얼마예요? 19.5kJ이죠? 자, 해당 물질량이 얼마예요? 해당 물질량이 100g이죠? 100g이죠? 그런데 걔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몰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줘요? 이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53.8g/몰로 바꿔주면 몰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조로록 계산을 해주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maybe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 30 정도가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유화탄소의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위를 보면 킬로 줄 퍼 몰만 남으니까 1몰당 이만큼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도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이걸 구하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정의 관점에서 보면 엔탈피 정의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맞죠. 어허.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뭘 계산해 보고 싶으냐면 표준 증발 내부 에너지 변화,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얘 이름은 뭐라고 했죠?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죠. 지금은 표준 증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표준 증발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에서 빼기 요게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량이면 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아시다시피 이만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은 앞에서 계산했죠. 그럼 결국 여기에 뭐 더 추가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을 추가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부분은 변화량이 있어요, 일정해요?
변화 없이 일정하죠. 왜? 등합 과정이니까. 예.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겠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표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물질량 몇 몰? 물질량 1몰을 기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그 다음 빼기 P 한 다음 델타 V가 될 테니까 기체 부피에서 액체 부피를 빼는 것으로 부피 변화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이때 몇 몰 기준으로? 1몰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M이라고 하나 써줄게요. 자, M의 뜻은 뭐냐면 몰러, 1몰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왜 여기서 여기를 빼느냐? 델타 V, 그러니까 이 P가 앞쪽으로 빠져나올 거고요. 그럼 델타 V만 고려하면 되는데 델타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구야? 기체만 있었던 거고 처음이 액체만 있었던 거잖아. 그 둘의 부피 차이를 지금 부피 변화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이때 이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얘를 무시해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기체 부피가 액체 부피에 비해 물론 1몰 기준 보통 어떻게 되냐면 1000에서 10,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질량이 같다고 하면 동일 물질의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에서 10,00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체 부피 빼기 액체 부피에서 뭐를 무시한다? 액체 부피를 무시한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요 풀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요런 종류의 문제에서 기체 부피 빼기 액체 부피에서 액체 부피를 무시한다라는 걸 꼭 외워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무시하면 이제 누구하고 누구만 고려하면 되겠어요? 압력하고 부피만 고려해 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얘는 빼기 PV 기체 1몰로 근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계산 마지막까지 잘 보세요. 이거 계속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잘 봐요. 계속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무시하면 압력에다가 기체의 부피 곱한 걸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바로 저 부분만큼을 RT로 바꿔주면 되겠죠? 물론 현재 온도는 정상 끓는 점이지만 자, 뭐로 가정한 거냐면 증기를 이상기체로 가정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이화탄소를 이상기체로 가정을 한다면 PV는 nRT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몰당이잖아요. 1몰당이니까 몰수가 이미 1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PVM은 RT 이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죠? 그래서 드디어 요 값이 아까 30이었죠. 여기다가 요 물리적인 그 수치들을 넣고 최종 계산을 완료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 완료 과정에서도 실수의 포인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요 한 줄 지운다. 한 줄 지운다. 자, 요 값이 얼마였죠? 30이었죠.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이었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위는 30kJ/mol. 빼기 R 뭐예요? 기체 상수. R 뭐예요? 기체상수죠. 기체상수에다 뭘 넣어야 돼요? 이 경우 8.31을 넣어야 돼요. 알겠죠? 예. 8.31. 왜? 8.31이 되면 단위가 뭐가 되니까?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리에다가 0.08이 넣으면 계산이 다 망가져요. 왜냐면 여기 단위가 MKS 기본 단위잖아. 그럼 여기도 MKS 기본 단위를 써야 되니까 8.31을 꼭 써야 돼. 그 다음 곱하기 온도는 몇 도? 온도는 몇 도? 계속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잖아. 349.9 켈빈.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킬로줄. 그 다음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서 나가리가 많이 되는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고 킬로 얘를 붙여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왜냐? 여기에 킬로가 있잖아. 그럼 여기도 킬로가 있어야 빼기가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 킬로가 있으니까 여기도 킬로를 곱해줘야 되는데 킬로의 의미가 1000이니까 다시 1000으로 나눠야 의미가 살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요거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얘를 완결하면 값이 뭐가 나오더라? 27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게 문제 텍스트로는 뭐가 그냥 대충 풀면 되는 문제 같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됐죠? 됐죠? 아, 됐어요? 됐죠? 이거를 자, 위에 지울게요. 지운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네 번째인가? 아, 내가 안 보고 지웠다. 네 번째.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연력학 제1 법칙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력학 제1법칙적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플러스 W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2를 계산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지?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거 등압이다. 등압이죠? 그럼 등압이니까 압력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부피 변화.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V니까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냐고. 바로 기체가 나중이고 그 다음에 액체가 처음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이건 무시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압력은 얼마였어요? 1atm이고 그러면 기체 부피에다가 압력 곱하면 되는 건데 이때 또 편의상 어떻게 해주자? 얘 1몰 기준으로 생각해 주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RT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 값이 얼마로 계산될 거냐? 마이너스 2.9 kJ/몰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인 거지.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 지금의 열량 변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필 지금 등압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열량 변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계산했던 값이 얼마예요? 30.0이 나왔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플러스 W를 해주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27.1 kJ/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 잘 봐. 이 사염화탄소는 얼마의 흡열을 했어요? 30만큼의 흡열을 했죠. 근데 흡열을 하면서 이 녀석의 무엇이 변한 거예요? 흡열을 하면서 이 녀석의 부피가 변한 거예요. 부피가 변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부피 변화를 하면서 위 대기에 대해서 힘을 가해 가지고는 대기에다가 2를 공급하게 된 거예요. 2를 얼마나 공급한 거예요? 2.9만큼 2를 공급하게 된 거예요. 즉, 저 사염화탄소는 3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받은 것 중 2.9만큼을 다시 외부에다가 해버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27.1 kJ/몰만큼 증가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모든 걸 한 번에 종합해 주는 문제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가 있다라는 걸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이 문제 21번 됐고요. 그 다음 지금 몇 시죠? 48분입니다. 40, 뭐라고? 44시가 되는 것 48분이라고요? 예. 아, 벌써요? 아, 그러면 48분, 8분 맞아? 39분이에요. 그래. 그러면 한 10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10분만. 잠깐만. 뭐 알고 있는 거여서 슬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 알죠? 네, 헤스의 법칙은 뭐, 여러분이 그냥, 예, 이게 막 더하기 빼기 해서 그냥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 정도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 엔탈피, 요 얘기만 살짝 더 하면, 이제 8.2의 헤스 법칙, 얘는 모든 상태 함수들에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상태 함수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함수 중에 상태 함수 뭐 있어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있죠? 그 다음 엔탈피. 엔탈피 있고 그 다음 배우게 될 열량은 상태 함수가 아닙니다. 열량은 경로 함수입니다. 경로예요. 하필 그런데 등압이 되면 같아질 뿐인 거지. 원래 열량하고 1은 상태 함수가 아니고 경로 함수입니다. 자, 어쨌건 상태 함수,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엔탈피, 그 다음 배우게 될 거 엔트로피, 알겠죠? 그 다음 깁스 에너지. 이 네 가지들에 모두 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헤스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그 상태 함수들에 항상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죠? 네. 반응식 있고 뭐 물리량 있으면 막 턱 해가지고는 이제 뭐 이렇게 열량 구하고 막 그거를 뭐라고 이 뭐냐면은 헤스의 법칙이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상태 함수, 모든 상태 함수인 에너지 요거에 적용 가능하다. 상태 함수 중에 압력하고 부피도 상태 함수거든요. 네. 압력하고 부피도 상태 함수지만 압력 이런 애들도 헤스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위 이런 것들도 상태 함수거든요. 전위 이런 것들도 상태 함수지만 전위 이런 데다가 헤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상태 함수인 에너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바로 뭐냐면 물질량과 에너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하고 물질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하는 만큼 그대로 증가하고 감소해서 헤스의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뭐냐면은 그 헤스의 법칙이 적용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3에 표준 상태 엔탈피.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언급할 거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상태 영어 표현으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테이트. 이 표준 상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자연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사람들이 실험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그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한 가지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건이 많은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에서는 요거 첫 번째 1 기체상 물질의 부분합 1atm. 해당 물질이 그 언급하려고 하는 물질이 뭐냐면 기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부분합을 1기압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액 중 어떤 용질이 있어. 그 녀석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의 액체가 돼버리면 압력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농도 1몰.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체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혹은 액체 그 자체가 또 표준 상태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AgCl 앙금 같은 게 있다고 치자.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주 소량 용해가 되면서 Ag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에 이런 식으로 소량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것도 매우 극소량. 그래서 매우 극소량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AgCl이 수용액 쪽에 움푹움푹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앙금이라고 하고 앙금은 물속에 이렇게 쭉 깔아앉아 있잖아. 그 깔아앉아 있는 이놈 이 자체가 표준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사단이 벌어져도 거기에 밑에 깔려있는 이 고체 침전 이 자체가 표준 상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준다. 또한 어떤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냐면 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여기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다가 외부 전원이 있고 이렇게 이제 PT 와이어 백금 전극에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치자. 그럼 이거 표시 보호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극의 공학적 역할은 뭐예요? 마이너스 극의 공학적 역할은 뭐예요? 마이너스 극의 공학적 역할은 자유전자를 밀어내는 게 마이너스 극의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 이업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이렇게 막 쿨쿨쿨 공급이 될 거라 이런 말이야. 이럴 때 이 전선을 어디에 심어두냐면 이런 식의 수은 액체에 담궈두는 거야. 자, 상태는 뭐예요? 상태 뭐예요? 액체지만 수은 물질 구성은 뭐예요? 무슨 물질이라고요? 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잘 흘러? 전도성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쿨쿨쿨 내려온 이놈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요 수은 표면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수은 표면 위를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여기가 수용액인데 하필 요런데 철삼가 이온이 있어. 그럼 철삼가 이온이 수용액 쪽에 있는데 여기 막 전자가 막 넘쳐나 막. 무슨 말 하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랑 자유전자들이랑 딱 반응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철 이가로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이런 일들이 전기화학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예! 이 자체가 표준이에요. 자,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액체가 아래쪽에 깔려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수용액하고 수는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 리가 없죠. 그럴 때 요런 녀석이 하나의 표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1, 2, 3, 4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순 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 이거 자체가 그냥 또 표준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자면 H2O 솔리드와 H2O 리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때 온도는 몇 도일 때 표준이겠어요? 순물질의 정성 상태 변화 과정 자체가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H2O 솔리드와 H2O 리퀴드의 표준 상태 변화는 언제 몇 도씨에서 일어나요? 0도씨죠? 0도씨. 이거 자체가 표준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써볼까요? 요거 물과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한다. 그때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하면 그때 온도는 몇 도? 100도. 이 자체를 변화 자체를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온도는 25도C.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온도는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때 온도는 25도에 25도 아니에요. 아니네? 이것도 25도 아니네? 그래서 온도는 꽤 자의적으로 필요하면 막 변형시켜서 막 적용을 해요. 근데 온도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그냥 25도.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표준 상태가 제시가 돼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표준 상태 엔탈피는 이런 요소들을 지켜서, 이런 조건들을 지켜서 측정된 엔탈피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내일 2시 반 알겠죠? 내일 2시 반.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